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중단원 문제풀이 10번부터 15번까지 풀이 영상입니다. 자, 10번부터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로그 2x와 y는 로그 2 4x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1,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두 함수의 관계를 봐야겠죠? 자, y는 로그 2 4x의 그 함수를 로그 2x와 관련시켜 보았더니 진수의 곱 4x를 로그 길이의 합으로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x고 얘는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 지수가 앞으로 슝 내려오죠. 그래서 2 로그 2. 그래서 로그 2의 2는 1이기 때문에 로그 2의 x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y는 로그 2x 그래프, 이 기본형 그래프를 자,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곡선의 형태로 둘러싸인 부분이죠. 여기 세로선은 직선이지만 가로의 여기 선이 곡선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곡선의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 사각형이나 삼각형 또는 원, 이 세 가지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들로 변형을 시켜서 얘의 넓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봤더니 우리가 여기에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왠지 그래프 개형이 동일하고 평행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평행 이동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럼 여기 y축으로 이만큼 똑같이 0,2가 0,4로 평행 이동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곡선이 동일합니다. 여기 곡선이 그냥 위로 이만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분의 넓이를, 이 곡선의 형태를 다 직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봤더니 우리 이 부분의 넓이 형태 있죠? 자, 여기 부분이 또 어디 부분의 넓이와 같냐? 그쵸? 여기 부분을 아래쪽으로 여기 붙이면, 떼다 붙이면 이쪽의 부분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친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평행 이동됐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자, 가로의 길이는 3이고 세로의 길이 여기 얼마인가요? 2가 되기 때문에 넓이는 3 곱하기 2 해서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 목이 조금 가있죠. 그래서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1번은 지금 거듭제곱 형태고 2번은 이제 로그의 값을 지금 대소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A의 밑에 어떤 거듭제곱 형태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자, X값이 커질 때 A가 밑이 만약 1보다 크다. 그러면 지수의 값은, 이 지수함수의 값은 그대로 부도방이 바뀌지 않는다 했죠. 마찬가지로 로그의 값도 그대로 정방향으로 가지만 값도 내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얘가 부도방향이 이렇게 바뀐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밑을 뭐로 맞출 수 있는지를 문제에 우리가 응용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자, 지금 봤더니 다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16은 2의 4제곱,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에 일단 먼저 쓸게요. 요 형태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얘는 우리가 절대값 2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2가 되겠고요. 자, 얘는 양수기 때문에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제곱근 2의 4제곱인데 우리가 얘를 분수지수로 바꾸면 3분의 4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얘는 지수법칙에서 곱해주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의 1제곱이고 2의 3분의 4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된다. 그럼 밑이 지금 2니까 1보다 크죠. 그러면 요 지수 함수의 형태로 봤을 때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밑이 클수록 지수의 값도 커진다. 지수 함수의 값도 커진다. 그래서 지금 밑을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분의 4가 더 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값도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3분의 4제곱 순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수대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쵸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2의 1제곱은 요거였죠. 4제곱근 16, 그 다음에 제일 큰 수, 요 값을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밑이 2분의 1이에요. 밑이 2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의 밑이네요. 그쵸? 그러면 감소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로그 함수의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진수의 값이 클수록 값은 작아진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붙어있는 3의 개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위로 슝 올려서 얘도 2를 제곱으로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꿔서 이렇게 식을 바꿔볼게요. 제곱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 4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얘 계산만 하면 여기 진수들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5분의 1의 세제곱은 125분의 1이고 자, 얘는 9분의 1이고 얘는 4의 마이너스 2제곱은 4의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16분의 1이에요. 자, 누가 제일 큰가요? 그쵸, 9분의 1이 제일 크죠.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125분의 1, 16분의 1, 9분의 1. 이 순이지만 우리가 로그의 그 형태에 적용을 시키면 로그 2분의 1, 125분의 1, 로그 2분의 1, 16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의 제곱 형태. 그래서 부도 방향은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바뀐다. 그래서 원래 수대로 적어주면 자, 얘는 첫 번째였죠. 얘부터 쓸게요. 제일 작은 거 여기 있네요. 2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 그 다음에 이 값은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 로그 2분의 1에 4. 그 다음에 요수 3 로그 2분의 1에 5분의 1 순으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항상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0부터 4 사이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수함수 형태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여기 지수에 있는 값이 클수록 이 전체 값도 커지고 이 진수의 값에 있는 수가 작을수록 이 전체 값도 작아진다. 그쵸?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만족하는,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이 지수의 형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야 이 전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식이 좀 길기 때문에 얘를 fx라고 한번 더 볼까요? 자, 2차 함수니까 이 0 이상 4 이하에서 f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6x 반해주고 3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x 빼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은 아래로 블록이고 x가 3일 때 y값은 마이너스 4. 근데 지금 제한된 범위이기 때문에요.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대략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쵸? 이 꼭지점 좌표가 포함되니까 최소값은 3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 축을 기준으로 더 많이 올라간 부분이죠. 0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y값은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f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5 미만, 5 이하가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요 3의 fx의 거듭제곱 형태, 3의 fx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fx가 작으면 그때 최소값, 크면 그때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값 3에 우리가 fx의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얘는 3의 4제곱분의 1이니까 81분의 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 x가 제일 클 때 x가 지금 fx의 범위 안에서 범위가 5일 때 fx가 4일 때 fx가 5일 때 이 값이 최대값이 얼마냐? 3의 5제곱해서 243. 얘가 최대값이 된다.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합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합성함수를 굳이 바꿔서 우리가 나타내지 않아도 이 범위 안에서 fx가 마이너스 4, 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 값이 언제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자, 얘를 이제 gx로 한번 바꿔볼까요? gx로 바꿔보고 x의 범위에서 이 gx의 범위를 일단 찾아줘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일단 x제곱의 최고창 개수로 x항까지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4의 반의 제곱 더해주고 반의 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더해주고 빼주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4로 나가니까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gx의 그래프 개형을 계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위로 블록 함수예요. 최고창이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x가 2일 때 y값 8을 갖는데 범위가 0부터 4까지예요. 그래서 범위가 x는 0부터 4까지. 지금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값은 x가 2일 때 같고 최소값은 아무 때나 같겠죠. 왜냐면 대칭이니까. 그래서 0을 대입하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0 대입하면 4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gx의 범위는 최소값 4일 때부터 4 이상 8 이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로그 2분의 1의 이 gx, 로그 2분의 1의 gx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가 되냐? 얘는 지금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죠. 그래서 x, 여기는 gx가 더 작을 때, 그러니까 진수 자리에 오는 애가 더 작을 때 최대값을 갖겠죠. 그렇죠? 최대값 로그 2분의 1의 4. 자, 얘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gx가 클 때 반대로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gx가 지금 8일 때 로그 2분의 1의 8. 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8이 되기 때문에 8은 2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2분의 1의 gx의 범위를 구하면 반대로 4일 때 최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그다음 8일 때 최소,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이 범위를 갖는다라고 봐줄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어요. 얘를 방정식의 형태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좀 관점을 변화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쪼개서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냐? 방정식을 관점을 변화시켜서 그쵸?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로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두 함수의 이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 그 범위를 찾아라 라는 말과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절대값 5x-25의 함수를 그려줄 건데요. 자, 우리 절대값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하라고 했죠? 그쵸? 범위를 나눠라. 절대값은 이 원점으로부터 A까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그쵸 음수일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5m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 나와야 플러스 5m가 됩니다. 거리. 자, 그래서 무조건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를 나눠주세요.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로 범위를 나눠주세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었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고 나온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줄게요. 자, 5x-2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25를 이항을 해보면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25는 우리가 5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5의 제곱이 되겠죠. 위치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증가함수니까 부도 방향 바뀌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2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그럼 얘들아 y는 5의 x-25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기본형은 어디서 출발했다? 자, y는 5의 x제곱 그래프에서 출발했다.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25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기본형은 증가함수고 점근선 나타내 볼게요. 점근선이 얘는 x축, y는 0이 되겠죠? y는 0에서 어디로 바뀌냐? 자, y는 마이너스 25로 평행 이동한 만큼 바뀐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그래프 그려줘야 되는데 일단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요. 점근선 먼저 그려줄게요. y는 마이너스 25, 점근선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값 얘는 1-25니까 마이너스 24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4. 이 y절편 마이너스 24. 그래서 0,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지금 y값이 0이죠. 그래서 x절편이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점근선 얘가 되고 이런 곡선의 형태, 증가하는 요 지수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근데 우리는 요 그래프는 이 이상인 범위에서만 그려져요. 그래서 이 이상인 범위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요 범위에서만 얘를 그려주고요. 나머지는 지워줘야 돼요. 봤더니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기호가 마이너스를 붙인 요 함수를 그려줘야 되는데 우리 y에서 마이너스 y를 붙인다. 얘 어디축 대칭인가요? 기본형 그래프에서. 그쵸? 얘는 x축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그려놨기 때문에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를 x축 대칭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x축 대칭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얘가 이제 x축의 대칭이 되기 때문에 점근선도 위에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y는 얘 올라갔으니까 25가 되겠죠. y는 25.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까워지게 그리고 여기는 24가 되겠죠. 대칭이니까. 이렇게 지나면서 25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되도록 대칭이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식에 절대값이 붙여준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려준다라는 형태로 많이 외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 x축 대칭이기 때문에 y축 꺾어 올려준다.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려준다. y 대신 마이너스 y가 붙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이 그래프. 그러면 이제 y는 k의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이 일자 직선이 되겠죠. 요런 직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k가 0일 때는 교점이 몇 개 나와요? k가 0일 때 y는 0이 되겠죠? 얘는 교점이 1개 나와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러니까 교점이 2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2개가 나올 범위가 어디냐? 그쵸? 어딜까요? 그쵸? 여기. 일단 이 24보다 작을 때 다 2개씩 가져요. 그쵸? 근데 여기 24 넘어갈 때도 다 2개씩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25를 넘어서는 순간 어때요? 25는 점근선이고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다가가지 않는 선이었어요. 그래서 25부터는 교점이 1개만 나온다. 그래서 K가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이렇게 2개가 잡힌다.
근데 25가 될 때는 점근선이 25이기 때문에 25부터는 값을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갖지 않고 이쪽만 갖겠죠. 그래서 한 개의 교점이 나오기 때문에 25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냐, 그리고 점근선까지 표현을 했어야지 너네가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점근선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K는 0보다 크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이 두 개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었던, 그래서 틀릴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죠. 자, 그러면 14번 넘어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분홍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엄청나게 연습을 했었죠. 자, 정리를 해주시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문제에 맞게 한번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2차 부등식. 0보다 클 조건.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를 함수, 여기는 x축이라고 생각해서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붕 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x축이면 이런 형태가 돼 있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형이 되려면 그쵸? 일단 최고창 아래로 불러게 되니까 최고창이 0보다 크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거다. 그쵸? 등호가 성립하는 그 실근이 없다. 그래서 판별식 D. 얘가 0보다 작다. 허근을 가져야 된다. 얘는 또는 4분의 D를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는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최고창이 이미 양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따지면 된다? 그렇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근데 여기 지금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4분의 D를 따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D가 0보다 작을 조건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B-제곱, B-2를 제외한 나머지 B-가 로그 2A고 그 다음 A는 지금 1 개수, 그 다음 C는 C자리에 4 로그 2A-3이 되겠죠. 얘가 모두 C자리에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항이 지금 2개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괄호를 쳐줘야 되겠죠. 얘가 4분의 D가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다.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 빼기 4 로그 2의 A 플러스 3이 됩니다.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로그 A가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 치환을 해줄게요. 로그 A를 치환하면 얘 치역은 어디예요? 얘 공역은 존재하는 구간은 모든 실수 전체가 치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t의 범위를 따로 안 세워도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자, 인수분 해주면 곱해서 3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 자, 얘가 되겠죠? 그래서 t는 1과 3 사이가 된다. 자, 이제 t 자리에 로그 2의 a를 넣어주고 A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니까요. 이 1과 3을 미치 로그 2인 로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 1은 그쵸. 미치 로그 2일 때는 2의 2, 2의 2의 1제곱, 로그 2의 A. 그 다음 얘는 로그 2의 세제곱. 얘를 항상 로그 2의 2를 기준으로 지수에 올려주라 했어요. 진수의 지수. 자, 그래서 미치 이제 2니까 1보다 크죠? 증가함수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고 진수만 내려온다. 2, A, 8. 그렇죠? 그래서 A의 범위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조건은 바로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보조 배터리 자, 앞으로 넘어갔네요. 보조 배터리 초기 불량률은 12.8%였대요. 자, 초기 불량률은 12.8%. 매주 불량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때 매주 절반으로 불량률을 감소시킨대요. 그때 보조 배터리의 불량률이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주 후인가?
아까 처음 그 초기 불량률이 있겠죠. 얘가 1주가 지나면 불량률이 절반으로 감소한대. 그러면 2분의 1 A만큼 감소하겠고 2주가 지났을 때는 그쵸 2분의 1의 제곱 A만큼 감소하겠고 3주가 지나면 2분의 1의 세제곱 A. 자, 쭉쭉쭉쭉 가고 만약에 N주가 지났어요. N주. 2분의 1의 N제곱 A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불량률이 12.8%였어요. 여기에 2분의 1 N제곱 M주 후가 지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는 초기 불량률이 요만큼이었어요. N주 후에는 여기다 적용을 한 거죠. N주 후에는 지금 원래 초기 불량률이 12.8%니까 여기에 2분의 1의 N제곱을 곱해준 이 형태. 근데 이 불량률이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주 후인가? 자, 요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10 양변에 곱해주면 128, 2분의 1의 N제곱은 1. 128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자, 밑이 2분의 1이죠. 자, 128은 선생님이 2에 6, 64 꼭 기억을 해주라 했어요. 6, 64. 그럼 얘는 2를 더 곱한 거니까 2의 7제곱이죠. 2의 7제곱이요. 128이 2의 7제곱. 자, 얘 분모에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2분의 1의 7제곱으로 적을 수 있겠죠. 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 1의 7제곱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이 2분의 1,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지수가 내려올 때는 부도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꼭 기억을 해줘야겠죠. 바뀐다. 그래서 N 7주 이상이 됐을 때 처음 불량률이 처음으로 0.1 이하가 된다 해서 답은 7주 후가 됩니다. 항상 일반화시켜서 식을 만드는 걸 연습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식을 못 세우겠다 그럼 하나씩 해보세요. 1주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2주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됐죠?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